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바란다. 이 한 문장에 그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본인의 조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 배제학당 제자였던 서재필, 주시경 선생에게 영향을 주었던 미국인 호머 헐버트. 한국 땅에 영면한 그가 130년 전 예견했던 한글의 우수성이 오늘날 마침내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스탠포드 대학 AI 연구소의 콘퍼런스장. 평소와 다름없는 연구 발표가 이어지던 그날, 제가 발표를 마치자 현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세계적 기업들의 연구진들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크리스토퍼 매닝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정말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AI의 언어 학습 효율을 이토록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 AI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조나단 윈터스입니다. 지난 2년간 AI의 언어 학습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수많은 실험과 데이터 분석 끝에 우리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학습한 AI가 다른 어떤 문자보다도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거듭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AI의 학습 능력을 40% 이상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특히 음성 인식과 문자 처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 AI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사물의 형태나 소리가 발전되며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한글은 누군가가 과학적인 원리로 설계한 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가 현대 AI 시대에 와서 놀라운 가치를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의 원인을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한글의 역사적 자료들을 찾아보던 중 저는 우연히 호머 헐버트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30년 전 한글의 과학성을 세계에 처음으로 알린 미국인이었습니다. 퇴근 후면 도서관을 찾아 그의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주말이면 그가 다녔던 유니온 신학대를 비롯한 대학들과 뉴욕타임즈 자료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글에 대한 그의 연구가 궁금했지만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저는 그의 삶 전체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더 패싱 오브 코리어를 찾아 읽으면서 저는 130년 전 한 젊은 미국인이 조선에서 발견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886년 23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첫 발을 디딘 그가 어떻게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키게 되었는지, 또한 그로 인해 사랑하게 된 한국을 위해 어떻게 투쟁하게 되었는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바란다. 이 한 문장에 그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본인의 조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 배제학당 제자였던 서재필, 주시경 선생에게 영향을 주었던 미국인 호머 헐버트. 한국 땅에 영면한 그가 130년 전 예견했던 한글의 우수성이 오늘날 마침내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헐버트의 기록들을 찾아보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AI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의 삶과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들과 기록들은 마치 타임캡슐처럼 130년 전 조선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애리조나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AI 회사에서 일하는 칼츠라는 개발자를 만났는데 그도 저처럼 틈틈이 도서관과 자료실을 찾아다니며 헐버트의 기록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헐버트의 업적을 알고 그를 연구하는 호머 헐버트 기념사업회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AI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헐버트의 이야기를 전하는 작은 전달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가 130년 전 발견한 한글의 우수성이 오늘날 AI 시대에 와서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이 어떻게 현대 기술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23살의 젊은 교사였던 호머 헐버트가 어떻게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86년 춥고 긴 겨울이 끝나갈 무렵 인천항의 한 젊은 미국인이 발을 내딛었습니다. 호머 헐버트, 겨우 23살의 나이로 그는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을 갓 졸업한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은둔의 나라라 불리는 동양의 작은 왕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그의 임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광경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보낸 첫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양은 쾌적한 도시입니다. 제가 얼마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잘 지내고 있는지를 알면 어머니는 안도하실 겁니다. 서울은 높이 치솟은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원형극장 한가운데 놓여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의 첫인상과 달리 조선은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경학원은 1886년 고종의 명으로 설립된 조선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조선의 젊은 인재들에게 서양의 과학기술과 근대 문물을 교육하기 위해 세워진 이곳에서 헐버트는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조선의 문자인 한글을 야만인들의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준비하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때 그는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자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는 한글을 연구하면서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 소리의 발성 위치에 따라 문자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15세기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입니다. 한글만큼 쉽고 정확하게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경학원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헐버트는 점점 더 한글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제자들 중에는 이승만, 서재필과 같이 후일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될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헐버트는 동시에 한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1891년 헐버트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한글로 된 최초의 세계 지리 교과서 3인필지를 출간한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글로 된 세계 지리 교과서는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는 창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헐버트는 한글의 현대화에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띄어쓰기와 구두점을 도입했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와 같은 문장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로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한글은 더욱 실용적인 문자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헐버트의 한글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조선의 독립과 발전을 위한 핵심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만일 한국이 일찍이 한문을 버리고 한글을 채택했더라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문명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한글에 대한 그의 깊은 신념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러한 신념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유경학원의 제자였던 주시경에게 한글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는 후일 주시경이 현대 한글학의 기초를 세우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독립신문을 창간했던 서재필에게 주시경을 추천하여 한글로 된 근대적 언론의 탄생에도 기여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더 큰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영어 교사로 시작한 그의 여정이 조선의 운명과 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 발생하기 전부터 일본의 위협이 점점 고조되던 시기,
헐버트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활용해 고종과 명성황후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헐버트는 언더우드, 에비슨과 함께 고종의 침전에서 불침번을 서며 왕실을 보호했습니다. 그는 일본군과 낭인들의 위협 속에서 외국인은 해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궁궐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명성황후가 참혹하게 시해되는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헐버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조선 왕실을 지키기 위해 더욱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조선 왕실은 극심한 불안과 외교적 고립에 시달렸습니다. 일본의 야욕은 노골적이었고 조선의 자주권은 위태로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헐버트는 단순한 외국인의 위치에서 벗어나 조선 왕실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종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고 헐버트는 점차 조선 왕실의 신뢰받는 조언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고종은 조선의 독립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에 조선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미국과 맺은 조미수 호통상조약 제1조 만약 제3국에 의해 강압적 대우를 받을 때 반드시 서로 돕고 평화적 중재를 도모한다의 내용을 상기시켜 미국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습니다. 이에 그는 누구보다 신뢰하던 헐버트를 밀사로 임명해 미국으로 파견했습니다. 헐버트는 고종의 친서를 들고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의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일본과의 비밀 협약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이 밀약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묵인하고 그 대가로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을 외면했고 헐버트의 접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고종의 밀서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조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헐버트는 깊은 참담함과 분노를 느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폭로했으며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식으로 조약을 맺은 형제의 나라 한국을 배신한 사람이다는 기고문을 언론에 기고하고 강연을 통해 조선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고종은 헐버트에게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한 비자금 회수도 맡겼습니다. 고종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해외에 비밀리에 자금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를 회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하이에 가서 왕실 비자금을 찾아라 그리고 독립활동을 도우라라는 임무를 받고 상하이로 건너갔으나 이미 일본은 그걸 모두 인출한 상태였습니다. 헐버트는 일본의 감시와 방해를 뚫고 비자금을 찾기 위해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헐버트의 조선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외교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일본의 부당한 침략에 맞섰습니다. 일본은 헐버트의 존재를 매우 불편하게 여겼고 그의 외교적 노력과 행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방해했으며 결국 일본은 헐버트의 조선 내 활동을 봉쇄하기 위해 강제로 그를 추방하고 그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헐버트는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조선을 떠나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조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내 언론과 정치권을 상대로 일본의 부당한 조선 지배와 조선의 독립 필요성을 끊임없이 알렸습니다. 해외 한인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등을 만나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더 패싱 어브 코리어 대한제국의 종말이라는 책을 출간해 조선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폭로했습니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노한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지만 이것이 죽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한민족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라며 조선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의 독립 열망이 더욱 거세지자 헐버트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 독립운동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그의 입국을 막았고 헐버트는 먼 타국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안중근 열사의 신문 기록에는 헐버트를 아는가? 헐버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일본의 질문에 내가 보기에 헐버트는 한국인이라면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될 인물이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1945년 조선이 해방되자 헐버트는 마침내 조선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귀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상하이에 갔을 당시의 예치금 증서와 모든 서류가 있으니 이번에 갔고 한국으로 가 일본 정부와 담판을 지어 그 돈을 꼭 받아내야 합니다. 도둑맞은 비자금은 이자와 함께 꼭 돌려받아야 합니다. 40년 만에 한국에 온 헐버트에 의해 밝혀진 강탈당한 고종의 비자금의 진실. 그는 고종이 그에게 맡긴 임무였던 일본에게 빼앗긴 비자금에 대해 밝힐 뜻을 품고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80이 넘는 고령이었고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행으로 인한 심한 피로와 건강 악화로 인해 귀국 직후 폐렴에 걸려 당시 청량리 위생병원에 입원해 일주일 만인 1949년 86세의 나이로 광복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종의 비자금 관련 서류는 해결되지 못한 채 66년 동안 정부 문서 보관소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헐버트는 생전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고 이는 그의 조선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잘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헐버트는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생을 마감하지는 못했지만 영면을 통해 조선과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헐버트의 이러한 여정은 단순히 한 명의 외국인의 조선 사랑을 넘어 조선의 독립운동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진정한 동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알아봤던 한글이라는 문자는 이제 세월이 흘러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헐버트는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를 조선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주독립의 핵심 요소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한글이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을 넘어 조선 민족의 정신과 문화의 중심임을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 체계성에 대해 깊이 탐구한 그는 한글에 대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글의 창제 원리가 의문학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한글은 배우기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는 문자다. 한글만큼 간단하고 효율적인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며 한글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극찬했습니다. 헐버트는 조선의 문자 생활이 한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한글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글 보급과 교육에 힘썼습니다. 그는 조선 민중이 보다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글 기반의 교재와 학습 자료를 제작했으며 이를 통해 민중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지식을 습득하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헐버트는 한글의 음운 체계와 조합 원리를 연구하며 한글이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문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글의 독창성과 논리성이 세계적으로도 드문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헐버트는 아리랑과 같은 조선의 민속음악을 서양식 악보로 기록하여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한글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출판물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한글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그는 한글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적 원리를 서양 학계에 소개하며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독립적인 문자 체계임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오늘날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로 평가받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이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전과 연결되어 현대 사회에서도 그 가치가 빛나고 있는 지금 헐버트의 노력은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74년이 지난 지금 헐버트가 예견했던 한글의 우수성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AI 언어 모델 연구진들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한글의 교차거적 특성이 AI의 언어 처리 능력을 17% 이상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스탠포드 대학의 자연어 처리 연구팀은 한글의 형태소 분석 방식이 AI의 자연어 처리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우뚝 설 것이다라는 그의 마지막 예언처럼 이제 한글은 AI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는 작은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헐버트의 발자취를 따라 한글의 가치를 더욱 깊이 연구하고 그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글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헐버트가 믿었던 조선의 가능성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발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념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헐버트의 업적을 연구하며 그가 꿈꾸었던 한국의 미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과 함께 공감시 감동 공감